상낙아정 두문동정원의 시민정보사 양부장입니다. 이 영상은 금융투자의견 첫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께 귀금속이 아닌 원자재, 금과 은에 관해 단기 매도 의견을 전합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 상당수가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내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매도 의견을 내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의미의 매도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 금과 은이 현재 비쌉니다. 즉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급 면에서 단기 투기적 매수세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로 상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상세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펀더멘털 측면에서 볼 때 금은비를 봐야 됩니다. 금은비는 금과 은의 비를 말합니다. 즉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국제 금은 시장에서 트로이 온스 단위를 씁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입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돈이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한 돈은 3.75g입니다. 최근에 금의 최고치가 5,600, 은의 최고치가 120이었어요. 금비로 따지면 47이 나옵니다. 저는 금은비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명백히 은이 과대평가 국면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20 되면은 팔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대충 금이 5,000불이고 은이 80불입니다. 금은비 계산하면 63이죠. 저는 이제 50에서 60 사이는 다소 과대평가라고 봅니다. 은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60에서 70이 정상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3이면 현재 금은비 63이면 정상 구간이에요. 지금은 사기도 팔기도 애매한 겁니다. 그리고 70 이상 되면 과소평가 국면이 들었기 때문에 은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은과 금이 다 지금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금비를 봤을 때 이제 은은 이제 과대평가 국면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금 자체가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은은 금은비가 63으로 정상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은도 과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과 은을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 면에서 볼 때도 일반인들의 단기 투기적 매수세가 그대로입니다. 즉 실물이든 종이은이든 사서 팔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즉 손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존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못 올라갑니다. 매물벽이 두꺼워서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금융투자시장에서 변치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단기 투기적 매수자에게는 돈 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시장의 큰손들이 절대 그걸 하러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적정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좀 크다는 말이 있는데 실상 상승폭 대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즉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내렸다고 해도 내린 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이제 2월 2일 날 금이 장중 4,400불까지 밀렸고요. 2월 5일 날 은이 장중 70불까지 밀렸는데 저는 얼마든지 단기로 저점을 경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금이 4,400불 아래로 은이 70불 아래로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실물 금과 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바닥에서 싸게 산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직도 평가이익 상태니까. 근데 고점에 사신 분들은 실물 금을 파셔야 돼요. 왜 팔아야 되냐면 상승세가 완연할 때는 매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살려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죠. 근데 반대로 하락세로 완연하게 들어서면 매수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역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손해를 보고 팔아야지만 팔립니다. 따라서 지금 고점에서 실물 금은을 사신 분들은 파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차라리 지금은 실물 금은을 손절을 하고 그 돈으로 종이은, 즉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ETF나 ETN을 사가지고 그걸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게 하락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뭐 혹자는 종이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종이은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정도면 시장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걸 가정하면 아무 투자도 못 하고요. 은행에 예금도 못 하고요. 그냥 집에 작은 금고 하나 사가지고 현금 다 빼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고 사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뭐 금은 뭐 ETF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저한테 누가 제 목에 총불을 갖다 대고 단기로 금과 은에 투자 의견을 내라고 하면 저는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렇다고 강력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강력 매도 의견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의 매도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데 한국과 중국은 이미 시작됐고요. 미국은 이제 시작될 겁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뭐 혹자는 디플레이션 되면 또 양적 완화를 할 거니까 또 돈을 찍어내릴 거니까 금은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양적 완화 못 합니다. 양적 완화하면 다시 인플레 일어납니다. 이미 인플레로 한번 크게 되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된다고 해서 함부로 양적 완화를 못 합니다. 상식적으로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가지고요. 자산시장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 없어요. 자산시장에서 돈을 태워가지고 시중에서 돈을 사라지게 해야 인플레가 없어집니다. 또 돈을 뿌려서 자산시장을 올린다. 그럼 또 인플레 올 건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리고 이미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를 시장 가격에 다 선반영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평범한 대중들이 금과 은이 더 오를 거야 라고 아는 순간 이미 시장에 그 기대치가 다 반영돼 있어요. 꼭지입니다. 추가 상승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로 팔아야 된다. 중장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단기로, 그러니까 한 짧게는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를 저는 단기로 보는데 팔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즉 올 2026년 기준 금 5,000불과 은 80불은 저는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 가기 힘들다. 물론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저는 금이 한 4,500불 그리고 은이 한 70불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이 또 가능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원자재로서 금과 은에 대한 매도 의견을 냅니다. 저 말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금과 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니까요. 골고루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문동정원의 시민정원사 양부장이 전해드렸습니다. 상낙아정.